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슈화에 이어서 문장에서 일어나는 플랩을 볼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볼게요. 우리가 단어상에서 일어나는 플랩은 배웠었죠. 단어상에서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T 발음이 어떤 규칙을 만족시킬 때 better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better처럼 T 발음을 조금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T 발음이 그렇게 변하는 현상들을 플랩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플랩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새가 날개를 팔락팔락거린다라는 뜻이었었는데 원래 T 발음 자체를 할 때는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려주는 폐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혀의 힘을 꾹 주고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T가 어떠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꾹 누르지 않고 새가 날개를 펄럭거리는 느낌으로 치조를 치고 내려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발음은 R 발음도 아니고 L 발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리을 발음도 아니고 이렇게 배웠었던 그 소리가 가장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T 발음은 그렇게 변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T나 D 발음 두 개 다 같은 조음의 위치를 쓰고 조음 방식도 같기 때문에 성대 울림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T나 D 발음은 둘 다 플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장이라는 거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단어 따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긴 단어 하나로 보자고 했었죠. 왜냐하면 발음기호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니까 문장이라는 거는 발음기호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슈화가 왜 일어날 수 있고 핵심어 기능어가 왜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가르쳐졌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플랩 현상이 문장에서 일어나는 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긴 단어니까 단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항상 문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스였었나요? 얼마 전에 했던 게 거기서 도끼라고 하는 래퍼가 많이 썼던 문장이 이거였었어요.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이런 문장을 썼었는데 보세요. 단어 자체로 일어났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get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하면 그러면 플랩이 되기 위한 규칙이 만족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플랩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플랩이 일어나는 규칙은 뭐였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플랩이 일어날 수 있는 규칙 첫 번째 T나 D 발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을 경우에요. T나 D 발음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T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모음 사이에 껴있는 게 어떤 건지 봅시다. 여기에 있는 T 발음은 지금 모음 사이에 있나요? 아니죠. 에라는 모음이 앞에 있기는 있지만 그 뒤에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그래서 이건 플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T 발음이 앞뒤로 모음이 감싸고 있죠. 이럴 때는 T는 모음의 플랩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규칙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은 뭐였었죠? 두 번째 규칙은 T나 D 발음이 강세 음절의 시작이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return이라든지 hotel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강세가 T 음절에 있단 말이에요. return, hotel 이렇게 T 음절에 있기 때문에 플랩이 될 수 없어. 그래서 1번과 2번을 만족시키면은 어떤 T라도 플랩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단어는 T 발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어요. 1번 규칙을 만족을 시켜. 그리고 단어상으로 보면 이게 강세를 갖고 있지도 않은 단어죠. 그러니까 위치가 강세 음절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음절의 시작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T 발음이 모음 사이에 1번과 2번을 둘 다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get
get it 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t는 어떤가요? 1번을 만족시키나요? 만족시킬 수 없죠. 앞에는 모음이 있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t 발음은 플랩이 될 수 없는 t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t 중에서 될 수 있는 플랩은 여기 get 뒤에 있는 그 발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거, 처음 배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쓰시고 있어요. 자, 일어나 라는 문장을 할 때는 어떻게 쓰나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를 get up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get up, get up 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get up. 또 하나.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트이라고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읽어요? 헤레, 헤레, 헤레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쓰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좀 이따가 다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플랩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플랩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플랩이 먼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플랩이 일어나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이 만족이 되면 문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t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모음이 에라는 모음이고 그 다음 시작이 라고 하는 모음이죠. 그러니까 get up, get up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t도 마찬가지죠. 이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헤레, 헤레, 헤레 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일어나는 플랩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에 본격적으로 저와 이제 그 쉐도잉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문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문장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를 보면요, 눈이 한 단계 트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원어민들이 썼던 문장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는 테드 강의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연설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제가 기억나는 문장들을 위주로 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문장 중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이거 합시다. 테드라는 강의 중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던 것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 테드 강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랩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겁니다. 여기 부분이 있죠. 이걸 I'm not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I'm not a strategist nor I'm a specialist. I'm not a strategist nor I'm a specialist 이라고 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not과 어가 붙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자연스럽게 플랩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 그 외에 어떠한 경우에 이제 플랩이 되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발음을 해보면서 익히셔야지 눈으로만 보면서 익힐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발음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게 붙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단어 자체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not 자체로는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문장을 단어로 받아들이고 발음기호의 집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모음 사이에 t가 껴있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랩이 되는 거지 단어 따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플랩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I'm not a strategist nor I'm a specialist. I'm not a strategist nor I'm a specialist.
I'm not a strategist nor I'm a specialist. 자, 이거는 저는 전략가도 아니고요,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쉐도잉 수업을 할 때 이걸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지금은 스티브 잡스 연설문으로 쉐도잉을 하지만 그 전에는 이 테드 문장들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플랩이 됐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단어 끝에 오는 플랩은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단어로도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좀 특이한 현상들을 봅시다. 여러분, to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하죠? to라는 단어 이렇게 발음을 하죠. to 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면 플랩의 1번과 2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규칙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어야 되고 2번 규칙은 강세 음절의 시작이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플랩이라는 거는 반드시 모음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거는 모음 사이에 있을 수 없죠. 단어 자체로만 보면은 모음 사이에 있을 수 없게 되고 두 번째 규칙인 강세 음절의 시작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도 만족을 못 시키게 돼요. 그죠? 근데 문장 안에서 이 to는 굉장히 많이 플랩이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I will go to school. I will go to school.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문장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 슈아를 배웠었으니까 강세가 아닌 기능어의 모음들은 플랫 슈아로 이렇게 편하게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이미 저는 바꿔둔 상태고요. 그래서 강세가 있는 단어지만 모든 영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어 기능어에 의하면 핵심어는 강세 단어, 기능어는 강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세 자체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로만 봤을 때는 강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는 기능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강세가 빠져버려. 그죠? 그러면 이게 강세 음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은 만족을 시켰죠, 이미. 그죠? 그러면 1번 규칙인 t와 d가 모음 사이에 껴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t가 지금 라고 하는 모음과 슈와 모음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발음을 할 때 I will go to school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I will go to school, I will go to school, I will go to school 이렇게 T 발음을 플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T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강세가 아닌 기능어의 역할을 한 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to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to입니다. 그래서 to는 항상 플랩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발음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ill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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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조금 긴 예시문을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모를 확률이 더 큽니다. 저랑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걸 모르고 발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한번 발음을 해보실래요? 직접? 이 문장 직접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저랑 발음을 단어 하나씩 해봅시다.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T 발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T 발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죠. 근데 저 tomorrow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강세를 정확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tomorrow, tomorrow, tomorrow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단어의 강세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to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T 발음이 강세 이 단어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앞에 모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플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플랩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모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어떤 경우냐
이렇게 발음기호가 돼요. 문장 하나를 발음기호로 늘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tomorrow의 강세는 mare에 있단 말이에요. 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에 모음이 있으면은 플랩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아마 처음에 발음을 할 때는 대부분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이렇게 발음할 확률이 커요. 근데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핵심어 기능어를 제외하고 연음이나 생략이나 탈락이나 뭐 플랩, 슈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면 좋은 거. 왜냐면 원어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 줄 아는 게 좋은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라고 발음을 했지만 원어민들이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이렇게 to 발음을 to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예 플랩을 시켜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느냐? T 발음이 발음기호 집합으로 보면은 문장 안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tomorrow는 무조건 우리가 단어만 봤을 때는 tomorrow, tomorrow, tomorrow 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이 tomorrow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모음이 앞에 있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돼요. 모음 사이에 껴있게 되니까. 그리고 강세를 갖고 있지도 않은 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to로 시작하는데 강세가 없는 대표적인 단어는 또 today라는 것도 있죠. today도 강세가 today가 아니라 today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만약에 모음이 있다. 그러면은 플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toda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day.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da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가지고 쉐도잉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문장이 이 플랩을 시켜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I'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라는 문장인데 거기에서 today가 스티브 잡스는 그거를 플랫 처리를 해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I'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거를 어색해해요. 그리고 저 자체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today라는 단어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를 그냥 today로만 발음을 했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걸 따라하기도 똑같이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tomorrow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today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morrow 이렇게 tomorrow는 발음을 하는데 today는 I will have dinner with you today 이렇게 그냥 T 발음을 살려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발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단어는 하고 어떤 단어는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정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되면 하시고요. 안 되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영어가 재미없어지고 그러는 것보다 그거 하나 포기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잘하게 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tomorrow는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today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합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원어민들이 하면은 들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듣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today를 today라고 하지 않고 플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요거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색하다고 느껴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장에서 플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에서 플랩은 마찬가지 개념이야. 단어상에서 플랩이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이 있듯이 문장을 우리가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단어에서 일어나는 그 규칙을 만족을 시키면 어떤 D라도 다 만족시키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플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저랑 그 쉐도잉 문장을 할 때까지 만약에 따라오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플랩이 되죠. 여기에는 연음이 되죠. 여기는 생략이 되고 탈락이 되고 슈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문장 하나하나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제 129개 문장을 같이 따라오고 같이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이제 스스로 발음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플랩을 배웠었는데 문장 안에서 플랩은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지만 개념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개념과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발음을 몇 단어를 직접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배운 단어 문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장들에도 다 플랩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